낯선 사람들이 집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은 그를 들여보내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쩌면 신이 보낸 시험일 수도 있고 오늘은 나그네인 그가 내일은 나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가 만든 세계에는 이 낯선 규칙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법, 크세니아입니다. 낯선 일을 환대하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이 아름다운 약속만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손님을 잡아먹는 거인, 손님을 돼지로 만드는 마녀, 그리고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재산과 아내까지 뺏으려는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독할 명작은 IMDb 57위의 더 오디세이로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환대가 무너진 세상에서 전쟁의 죄책감을 안고 돌아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환대는 그저 친절하게 살자라는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폴리스들은 흩어져 있고 바다와 길 위의 이동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집주인이지만 내일은 내가 낯선 마음으로 비를 피할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길에 오른 선비에게 낯선 마음의 밥 한 끼와 잠자리가 절실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낯선 일을 먹이고 재운다는 것은 상호보험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낯선 사람을 살리면 언젠가 누군가가 길 위에 나를 살릴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원전에서 돼지치기 에오마이오스는 누추한 나그네 차림의 오디세우스를 정체도 묻기 전에 먹이고 재웁니다. 나그네와 거지는 제우스의 보호를 받는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악용될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거인 폴리페머스는 찾아온 손님을 잡아먹습니다. 키르케는 손님을 속여 돼지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타카의 구원자들은 손님이란 지위를 이용해 오디세우스의 집에 기생해서 제사를 탕진하고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의 없는 손님이 아닙니다. 환대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 그 제도를 내부에서 파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응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집의 질서를 되찾으려는 폭력적인 복구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질문은 더 불편해집니다. 환대가 악용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용납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규칙을 복구하려는 것은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오디세우스를 가장 오래 붙잡은 것은 포세이돈의 폭풍도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카립소의 섬에서 보낸 7년이었습니다. 영화는 이 장면을 아주 현대적으로 바꿉니다. 원전에서는 로토스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먹는 망각의 식물이었지만 영화에서는 칼립소가 전쟁의 기억에 무너진 오디세우스에게 로토스를 건넵니다. 그는 고통을 잊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이타카의 아내와 아이를 잊습니다. 그 섬에서는 전장도 없고 당장 죽여야 할 적도 책임져야 할 전쟁도 없습니다. 빵과 삶, 사랑과 불멸의 연속성만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안락은 훨씬 조용하게 삶을 멈춥니다. 너무 편안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잊게 만듭니다. 인간을 멈추게 만드는 것은 때론 바람보다는 햇빛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칼립소를 떠나는 것은 불멸보다 고통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자신의 기억과 관계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귀향에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목마를 고안하고 그 거짓말로 트로이의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영화 속 그는 이 승리를 영웅담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의 얼굴과 자신이 희생시킨 병사들의 목소리에 붙잡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운 장면을 겪은 뒤 남는 PTSD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도덕 기준을 스스로 어겼다는 감각, 스스로를 예전처럼 긍정할 수 없게 되는 상처, 이것을 도덕적 상흔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들의 뜻이었다고 말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트로이의 전쟁의 중심은 신들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이 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의 명령과 그리스 영웅들의 선택이 있었죠.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필요한 것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잊지 않는 것, 희생자들의 현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더는 폭력을 영광의 언어로 포장하지 않는 것. 영화가 그를 전쟁 영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인간으로 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귀향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에게 귀향은 전쟁 이전의 순수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고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었습니다. 이타카는 그를 과거의 영웅으로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대신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 그리고 무너진 집의 질서는 그에게 전쟁 이후에도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기억을 지운 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한 채 다시 관계의 치기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오디세우스는 서쪽 땅을 향하는 선택은 도피가 아닙니다. 자신이 남긴 죽음과 역사의 죄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속죄의 의지에 가깝습니다. 오디세이는 고통을 이겨낸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대의 법을 이용하고 그 법을 악용하는 광경을 보며 안락한 망각에서 빠져나와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을 기억한 채 살아가려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귀향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귀향은 내가 저지른 일을 잊지 않은 채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책임을 떠받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작 탐독가 정승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